안녕하세요. 요약집 78페이지 펴보시죠. 전반부 78페이지 앞부분. 요약집 앞부분 78. 그럼 78페이지 맨 위에 메모.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면 78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오셔. 자, 지금 우리 길라잡이야. 제 어디 가고 있냐면 제 2편 배우고 있나요? 3편 배우고 있나요? 3편. 이렇게 메모해야 돼. 이거 안 쓰면 공부가 안 돼. 이런 것들 안 써놓으니까 모의고사에서 보면 막 헷갈린다고. 이런 게 꼭 배운 것만 풀어. 이런 거 안 써놓으면. 제 3편 채권 1장 총책. 맨 위에다 메모 오셔. 2장 계약. 지금 우리 채권편에서는 제2장 계약만 시험 범위라고 그랬지? 여기 지금요 73이다. 73 73. 그럼 3이 8로 막 보여. 계약. 그 다음에 메모 오셔. 1절 총책. 계약법 1절 총책.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 1절 총책. 1절에 제1번 번호. 번호 이런 것들이 논문 쓸 때도 이거 번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1절 총책 1번 해놓고 그 다음 번호는 가로 1번,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가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1번. 자, 1번은 뭘 배웠냐면 계약의 성립.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이거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나 성립 시기 이런 것들 여기 하나 지금 배웠어요. 이게 그래서 뭐 교차 청약은 나청도, 의사 실현은 실현된 때 안 때. 의사 실현 버스 타면 되는 거지 운전기사가 세워볼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저께 그런 지문들이 나왔는데 뭐 서점에서 책을 송부해 주었더니 이름을 쓴 것을 안 때 그런 것들은 안 때 이런 것들은 한 번 나왔어요 이게. 근데 계속 모의고사에서는 마치 정가의 보도인 양 자꾸 낸다고 그런 것들을. 자, 이거 한 문제가 나와. 여기 두 번째는 계약의 효력. 지금 메모 오셔야 돼.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기 열차라고. 계약의 효력에 첫째,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시물릉은 그 계약의 효력이 유효였다고 무효였다고. 그걸 무효 해놓고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상대방에게.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자꾸 쓰다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생긴다. 그러면 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두 번째는 뭘 배웠냐면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효력만 나오면 졸다가도 쌍둥이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돼. 다시 한번 동시이행. 위험부담. 그래서 지난주까지 요걸 배웠다는 거야.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들. 그럼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만 나온다면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게 100% 나와. 100%.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쉬운데 꼭 한 문제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원시적 불능 이런 것들 나올 확률이 20%. 5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이게 동시행 항변권은 한 80% 나와요. 이게 3년에 한 두 문제 나온다고. 이게. 그다음에 위험부담은 50%. 자,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100%야. 100% 매년 이렇게.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안 나왔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과 상관없는 문제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어제 모의고사에서 50점만 맞았어도 그냥 안심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 마시라고. 어제 모의고사에서는 좀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걸 모의고사 점수를 여러분들 위안 삼으라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를 딱 분석해 보면 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어제 모의고사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돼 이런 게. 근데 이건 나왔지. 동시항변고도 나오고 위험부담도 나오고 이건 안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는 해제 이제 배울 텐데 해제에서도 해제권의 발생 사유 효력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엽적인 이행 지체를 따로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엽적으로 흘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죠.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소멸. 계약의 소멸 사유로서 계약의 해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고 이것도 해제도 100% 나와요 이게. 100%. 그러면 이 계약 총칙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약 총칙의 공통점은 강행 규정이다고 임의 규정이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 밑에서 나오는 건 전부 특약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약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73페이지다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은 후반부 29페이지로 가. 자 요약집 후반부 29 후반. 요거 배운다는 거야. 한 문제 나오니까 엄청 쉬워. 이것은 외울 것도 없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29페이지로 가본다. 후반부. 우리는 이 계약을 배울 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주로 매매계약을 배워. 그러면 우리도 매매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매매를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제3자를 위한 매매 효력을 배워.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된 거라고. 그럼 매매가 성립이 되려거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정했을 거고,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을 해야 매매가 이루어지냐면 매수인은 뭐라고 해야? 그래 대금 지급 약정하면 매매가 이루어졌지. 갑이 소유하는 이 X 토지를 넘겨주겠다.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 돈 1억을 주겠다 하면 매매가 이루어졌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야.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계약서에다가 매매대금 1억은 매매대금 1억은 을이 네가 병에게 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대금 1억은 병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써 있다면 이 계약서 내용을 다 같이 제3자 약관. 그럼 이제 우리는 약관이나 약정이나 특약이나 부관이나 이런 말들은 따라서 큰아들, 장남 의미만 말만 다를 뿐 용어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3자 약관이나 제3자 약정이나 제3자를 위한 특약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부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이라고. 여기다 썼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이런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아시겠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약정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임대차도 할 수 있어. 내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마, 차임 주마. 알았다, 계약이 이루어졌지.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차임은 병에게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전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지려거든 갑을 간의 기본 계약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성립 요건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성립이 되려거든 성립 요건을 보면 첫째 갑을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기본계약이 먼저 성립이 돼야 돼. 이렇게. 두 번째는 돈을 병에게 준다, 월세를 병에게 준다는 계약의 내용이 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계약을 뭐라고 그랬어? 아까 1억을 병에게 준다 이런 걸. 응? 그 29페이지를 봐. 29페이지 흐름도에 갑과 을이 지금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매매 계약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했지? 그럼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밑에 3번 봐. 대금 1억은 병에게 주기로 한다 했지? 이걸 뭐라고 그래? 제3자 약관. 그러니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기본 계약이 먼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 제3자 약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존재.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된 거라고. 자, 이거 봐요. 기본 계약의 체결. 제3자 약관 존재. 그럼 이제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그래. 쉬워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갑이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여러 사람이 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일단 기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 이름 갑을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병을 수익자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수익자. 그러면 이제 돈 1억을 병에게 주냐 마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그러면 을이 병에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매매가 무효이면 주고, 매매가 유효이면 주고, 무효이면 주지 말고 하면 돼. 너무나 표정 어리버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돼. 따라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요. 주면 주고 무효이면 주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 여러분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따라서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 즉 이 매매 계약의 유효 무효는 갑과 을만 좌우되는 거지 제3자는 이 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는 매매 계약의 유효 무효 취소 사유에 관여해 못해. 그냥 돈만 받아간다 하면 끝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셨나? 그러면 자, 이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그래서 이 매매 관계를 강의할 때는 기본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계약을 따라서 기본 관계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 관계라고도 해. 그런데 보상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갑병 간의 법률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강의할 때. 그러면 이 대가 관계라고 할 때 여기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따라서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작년에 우리 시험은 기본 관계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기본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걸 기본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해설을 할 때는 뭐라고 되냐면 이 보상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버리면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효가 되면 따라서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그걸 기본적으로 해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갑을 간의 법률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하고, 보상 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돈을 주냐 마냐의 영향을 준다 해버려요. 보상 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이 영향 있다. 여기는 갑병 간의 관계는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갑병 간의 관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시험이 대가 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야.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책을 읽히도록 내가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어. 근데 시험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우리는 전형적으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 1억은 병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물어봐 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야,
나는 시험 나오는 것만 해주는데 이제 보상관계, 대가관계 들어가는 순간 더 어려워지지? 그러면 EBS 쳐다봐. 그거 연락에 한다고, 연락. 그럼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빼버리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시험 나오는 것만 하면 더 쉽잖아.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니까 책을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읽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가서 실장한테 따져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용어를 잘 이해해 놓으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건 공부할 것도 없어. 이거 이해해 놓으면. 다른 것은 판례라고 해서 막 외워야 되거든. 주점주점. 근데 이것은 자, 외워보다. 기본 관계는, 보상 관계는 돈을 주냐 마냐 영향을 준다. 보상 관계는 계약 효력 영향 있다 해버린다. 보상 있다. 대가 관계는 효력 영향 없다. 대가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 보상 있다. 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면 자,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이렇게 돼. 제3자는 병에게 돈을 받아가냐 마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 이제.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물어보는 게, 자, 가불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라는 제3자 약관이 들어가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계약서를 썼어 지금.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 병이 을에게 1억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가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계약을 매매 계약서에 딱 쓰는 순간 병은 을에게 돈 내놓으시오 하는 권리를 따라서 합니다. 급부청구권. 돈 내놓으시는 권리를 급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급부청구권은 언제 생기냐면 병이 돈 받아가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생겨. 다시 한번 후에 생긴다고 그냥 들어. 그러면 이 병은 수익자는 돈 받아가겠다는 말을 이거 물어봐. 자,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 이걸 물어본다고. 그냥 들어야 돼요. 내가 돈 받아가겠다는 얘기를, 병은 돈 받아가겠다 그런 말을 요약자에게 해야 되겠어, 낙약자에게 해야 되겠어? 응? 그 변치 말어. 그렇게 시험이니까. 제3자라고도 하거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된다고 하면 틀려. 이렇게 누구에게만 해야 돼? 낙약자에게만 돈 받아가겠다 이렇게 하라고.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 그러면 이 병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서,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 야, 그거 병에게 줄 필요 없어. 도로 나에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전에는.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바꾸면 안 돼.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 그걸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으면서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더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안 배웠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턱 나온 거예요. 그런 게 턱 튀어나오면 따른다.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함양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0년 동안 존재한다. 그러면 야, 안 배웠는데? 형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그럼 형성권은 몇 년? 그래,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취소권도 몇 년? 추삼이 법률행위 한 달로부터 10년 이렇게 오잖아. 이거 10년이야 이게. 다시 한번 형성권은 몇 년이야? 10년. 근데 자, 그러면 봐. 이 병은 계약이 체결이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내가 을에게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몇 년 동안? 10년. 그럼 내가 이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10년은 길어 짧어? 엄청 길잖아. 앞으로 이제 시험 4개월 남았다 여러분들.
4개월장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복이 지쳐서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후딱. 그리고는 후딱 가면 뭐하냐고 공부가 안 돼서 빨리 가봐야 여러분들은 내일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주식 사는 사람들 내일 오니까 올라가냐 더 떨어지지. 때가 되어야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과 시험도 실력이 점수가 올라갈 만큼 실력이 되면 올라가. 그래서 잘 들어. 여기서 형성권을 갖고 있게 되면 이 병은 10년간 내가 돈 받아가겠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격을 갖고 있어. 따라서 의뢰 입장에서는 10년이 길지. 그러니까 형성권을 갖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형성권자와 법률 관계를 맺을 상대방은 최고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 너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라고 최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형성권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도달주의를 물어봐. 이렇게. 자,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의 확답을 최고해. 너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할래 안 할래 최고해. 그래서 자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제3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요것과 제3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구별을 해줘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겨.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아니냐. 다시 한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거기다 권 붙이면 형성권이거든. 그러니까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야 전부 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발송해야 돼,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식을 물어보는 기본이 된다는. 근데 거기서 탁 틀리면 62.5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래 딱 물어보면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발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포인트라고 시험에서.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받지 못하면 이런 효력이 생겨. 그럼 받지 못하면 했으면 자 이제 거절한 것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야. 그래서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키면 형성권자의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 다가 진도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아무런 말 받지 못하면 침묵을 지켰지. 그러면 진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해석으로 나간다는 것이야. 병의 의사를 생각해. 자, 그래서 1번 봐. 29페이지 맨 우측에 그 제3자의 권리. 에어바는 형청손만 있고 에어바는 제3자는 따른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해결책이야. 제3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그럼 어떤 권리냐면 그 권리가 다 같이 형성권,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이 세 가지 있지. 형청손 그 밑에를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닌데 양가로 1번이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1번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이렇게 병이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요 낙은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져? 최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하지 말고 형성권이 있다 그러면 형성권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자에게는 의뢰의 최고권이 주어져. 의사의 통지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최고를 했을 때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 같이 도달주의, 발신주의.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대리에서는 다 무채발, 무권대리 행위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따른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만 발신주의였어. 이렇게. 그래서 형성권자의 확답만 나오면 따른다. 무채발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주의야? 도달주의.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이거. 수익자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라고.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최고를 하고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뭐라고 했었어? 그 포인트 물어보는 게 도달주의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받지 못하면.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만들어. 여기서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하면 안 된다고. 발하지 않으면이야 받지 못하면이야. 그래 그렇게 얼마나 세심하게 써놨냐고. 이렇게 도달주의다 물어보는 포인트를. 그러면 자 이제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의 생각은 이제 분석해야지.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야 거절한 것이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자, 그래서 형성권에 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여기서 돈 내놓으시는 급부 청구권이 확정이 돼. 따라서 그때는 요 낙은 제3자 약관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2번 급부 청구권이 생긴다.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누구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낙약자. 물어보는 게 포인트야.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급부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낙은 제3자의 권리를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만약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경시키기로 한다고 유보해놨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계약으로 미리 동그라미 유보 또는 제3자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야. 이건 엄청 쉬워. 급부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었는데 등기를 미리 해주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준다.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이거든. 그럼 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해제는 제3자가 한다고 요 약자가 해야 된다고. 제3자는 건들 수 없어. 여기다가 절대 해제 못해.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 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따른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애호반대 형청손만 있다. 아까 그 애호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재 가서 읽어보면 5장 읽어봐도 모른다니까. 진짜 그 교재 가서 뭐와의 관계 복잡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딱 이해해놓고 공부 언체 못하는 깎아본 놈에게 독서실에 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 와라 그러면 못 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여기 외워놓고 여기다 맞춰서 한번 대입시켜보라.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이렇게 병에게 주었어. 돈을 주었는데 갑이 사기당했나 봐. 돈을 주었는데 갑이 을에게 취소했어.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해제해서 이게 무효가 된다고.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취소 해제가 되면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이거든. 취소 해제가 되면. 그러면 주고 나서 나중에 해제가 되면 을은 병에게 내가 너에게 준 돈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수. 이 사람은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줄 돈을 이렇게 주었으니까 해제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은 갑에게 내놓으라고 해야지 병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4번 부당이득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자, 수익자가 급부를 수령한 후 계약이 해제 등으로 소멸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부당이득을 써. 손해배상이 잘못되어 있네. 손해배상이다 부당이득이다. 맨 밑에 4번에다가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이여 부당이득이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해결됐어요? 시험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건 이해해 놓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렇게 나오면 해결해야 되고, 요 낙은 있다. 요수는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갑병 간의 관계는 돈을 을이 병에게 주냐 마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효력이야. 돈을 병에게 주나 마냐가 계약의 효력. 요수 관계는 계약의 효력 영향 없다. 요낙 관계는 효력 있다. 보상이 있다. 요낙은 있다. 요수는 없다. 이런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관계는 알 필요도 없어. 그럼 자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자 을은 이제 하나 물어보고 한다. 요낙 요수 관계가 무효이면 이 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여기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이게 무효라고 해서 돈을 주냐 마냐 못 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관계는 따져야 돼, 따지지 말아야 돼. 요수 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요낙 관계가 여기가 무효이면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고. 한 후에도 요 낙은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제한 능력 등을 이유로, 사기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지했다. 주고 나서 해지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꼭 기회해 놓으면 돼. 다시 한번 요 낙은 있다. 요수는 없다. 즉 돈을 주냐 마냐 요것만 따져. 돈을 주냐 마냐 여기.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받냐 안 받냐 요것만 결정을 해. 그래서 에어버려요. 형성권, 청구권, 급부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어른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음 없음? 없음. 에어버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제3자는 더 쉽게 말하면 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 사람에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이렇게. 근데 그 권리가 몇 개야? 몇 개? 다시 한번 형청손 뭐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엄청 쉬운 거라. 이거 틀려버리면 이런 거 틀려버리면 조상님 뵐 수가 없어. 명절 때. 다른 건 막 외워야 되는데 이건 엄청 쉬운 거거든. 근데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맨 앞에 한 번만 읽어보고 가자. 73페이지 가서 73페이지 2번 제3자의 자 1번 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여러분들 기본 계약의 존재, 제3자 약관 존재. 이게 성립 요건이야 이게. 그럼 이제 1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상관계가 기본관계야 이게.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즉 뭐냐면 여기가 무효이면 여기서 물어보거든. 자 여기서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야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을은 선의의 병에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여기서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따위로 공부하냐. 이게 무효이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선의요. 선의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여기서는 여기가 무효이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뒤에 허위 표시 한번 가보자. 페이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앞부분 14페이지. 14페이지에 자 여기서 이거 봐. 이게 가장 매매로서 무효이면 이 수익자는 제3자요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 14페이지에 좌측 14페이지 오른쪽을 봐. 제3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거기에 상속인 외워본다. 상속인. 그리고 6번 봐. 그 6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나오나?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오잖아 거기서. 그럼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사람이 다 같이 상대. 그 상속인에 상 동그라미 쳐 있지? 묻었냐? 동그라미도 안 치고 상. 2번에 대. 3번에 추양.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의 동그라미 추양. 4번에 손양.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 손양 동그라미 쳐. 6번에 계약 인수인 인자에 동그라미 쳐. 인. 5번에 인. 6번에 계약에서 수익자. 지금 어디 배우냐면 요 사람 수익자는 가장 매매에서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고. 이거 지금 여기가 무효이면 주지 말아야 되면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인수는
외워본다. 이제 다시 상대 주양, 손양 인수, 채무자. 그거 한번 읽어보.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말고 앉아서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입도 뻥끗도 안 해. 여기서 보면. 그럼 더 몰라 그거. 내가 안다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40등 한 사람들 특징을 알아. 어쩌다가 20등 한번 하고 한 사람 내가 안다고. 5등 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따라서 한다고 막. 자, 이거 상대 주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야. 여기서 이 사람 물어봤잖아.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이 사람은. 따라서 가장매매로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외워놓으면 다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무효이니까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돼.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약의 소멸 사유로서 해제, 이걸 배울 거라고. 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약집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해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보충 교재는 30페이지를 펴는, 후반부 30페이지, 후반부 요약집 30페이지를 펴는데,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 그러면 해제를 공부하셔.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올해 합격을 원하는 사람들.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합격을 원하는 사람, 토요 특강 참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의 존재를 잘 몰라. 그냥 토요 특강 이런 것들 동영상 열어주면 나는 돈 엄청 들어가는 거라고. 그거 그 서버 비용이 있다고. 동영상에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나는 동영상 업체에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상을 줘.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그거 제공하지 않는다니까. 끊어버리고. 그 나는 월세를 내가 다행히 내가 우리 집이 부자라고 그랬지. 시골에 땅이 2만 5천 평이 있고 건물도 내 건물이고,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 다 해주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박사까지 하고 말이야 이거. 다만 흠이 내 공업고등학교 간 것이 흠이었지. 그래서 토요 특강이 있다고 이거 미리 그 해놓은 거니까 가서 그것을 봐. 어디를 보냐면 무효 취소를 보셔.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 계약법에서는 해제. 세 번째는 물권법에서는 물권 총칙오고, 그리고 저당권만 이게 죽도록 해결하면 다른 거 해결이 돼. 근데 이것이 안 됐는데 다른 것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무슨 복잡하게 연결돼 있냐고. 아니지. 그냥 매매계약의 유효이면 돈을 주면 되고, 무효이면 주지 만다. 그거 하나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 이렇게. 자, 그러면 30페이지 간다. 보충해서 30. 해제는, 여기서 말해 해제는 이거요. 해제가 가는 길이 따른다. 계약의 소멸 사유. 그러면 여기 봐. 이 해제는 이제 물어본 게 이런 거요. 자, 문제. 해제의 대상은 이제 기본이라고. 해제의 대상은 채권 계약이다 하면, 자, 해제의 대상은 채권 계약이 하나인다.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이게 해제의 대상은 계약이고, 그것도 무슨 계약? 그래, 이렇게 해야 맞다고.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면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팍 틀려. 설명을 못해. 그러나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해결하지. 다시 해제의 대상은 채권 계약이다. 그럼 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0페이지에 맨 좌측 위에 매매를 배워. 매매. 근데 그 매매는 따른다. 확정 유효도, 불확정 유효도. 이제 불확정적 유효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다가 해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중간에다가 형광펜 중간 해제에다가 여기 해제가 2개 있어. 여기다가 형광펜 하나 하시고 오른쪽 위에다 해제에다 형광펜 2개를 내. 눈깔 2개에다가 딱 채워. 눈깔 2개에다가 딱 채우라고. 눈이 2개잖아. 눈알이. 눈알을 강조하면 눈깔이 되는 거예요. 눈이 몇 개 있어? 해제 거기다 2개에다가 동그라미 쳐. 자, 우리는 주로 매매를 배우는데 매매계약에다가 잘 봐. 여기다가 건축 허가가 안 나면 이렇게 먼저 봐.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에어본다. 약정 해제 사유. 다시 한번 해제 사유 약정. 이것을 동그라미 1번 봐. 건축 허가 신청이 불어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약정이라고 그러지? 무슨 사유를 약정했어? 해제 사유를 약정했지.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해제 사유가 약정했는데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즉 뭐냐면 건축 허가가 났다 안 났다. 건축 허가가 없었다. 이것을 해제 사유가 생겼다고 그래. 그럼 자,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빨리 건축 허가 내줘. 최고해야 되겠어. 최고할 필요 없겠어. 최고할 것 없이 그냥 계약을 깨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따른다. 해제권 발생. 그럼 해제권이 생겼다고 이렇게. 자, 해제권이 생겼으면 해제권 꼭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도 돼? 권리는 양상대포. 이 기초가 해제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연필 돌렸다가 해제권 꼭 써먹어야 돼?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지. 행사하거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제권은 포기하거나 해제권 행사하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 다 해제. 이게 행사를 하는 거 해제라고 그래. 그러면 해제권 행사해버리면 계약은 그때부터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당사자가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면 항상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져.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소급표가 나오면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공부해 놔야 되고 제3자와의 관계를 논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것을 따른다. 약정해제라고 그래. 약정해제 이렇게. 근데 계약에서 소급해서 소멸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계약을 깼는데 따라서 준 것은 상처는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주고받은 것은. 그러면 이때 자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인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의 대상은 선이하게 할 것 없이 원상회복해야 돼. 그러면 부당이득의 반환의 대상은 선이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라고. 부당이득의 대상은 선악불문하고 뭐 해야 돼?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선악불문하고 원상회복해야 된다. 안 써도 돼. 뭘 써? 거기 읽어보면 되지. 거기 한번 본다. 다 같이. 거기 봐. 1번.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되면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지? 네. 그러면 해제하는 것을 해제권 행사한 거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그때부터 소멸이야? 소급해서 소멸이야?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양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하지만 손해배상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손해배상은 안 생겨.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시에 생기거든. 다시 해. 손해배상은 언제 생겨? 채무불이행 시. 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 그럼 이제 여기 보자. 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큰 틀로 보자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겨서 해지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그럼 채무불이행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채무불이행이 이제 좌측에 내려와 봐. 자, 채무불이행 보였나? 이렇게 그림을 비교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책이 다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내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밑으로 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교는 이렇게 하다. 약정해제 사유 발생, 채무불이행 발생. 이런 사유가 생기면 자, 채무불이행에는 이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행불능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행지체는, 자,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행할 수가 있음 없음? 없어. 그러니까는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독촉할 것도 없이, 독촉할 것도 없어. 그냥 즉시 깨져 할 수 있다고. 자, 여기 봐. 최고해야 해제권 생겨, 최고 없이 해제권 생겨. 여기는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긴다는 거. 여기는. 근데 이행지체는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이행이 가능한 거라고. 따라서 이행지체는 독촉하고 독촉 없이, 독촉해야 해제권 생겨. 근데 이행지체라도 최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독촉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오른쪽에 2번 봐. 2번.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나오나? 네. 번호 2번. 네. 그리고 굵은 선으로 쓰여 있죠? 네.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해제에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자, 한번 외워본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미리 이행거절 이행지체. 이행불능. 추가적으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사정 변경. 최고 배제 특약. 그래서 여기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이행지체를 물어보는데, 물론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같이 나와야지. 그래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정기행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식장에서 혼인 안 해보신 분 손들어. 혜민이 혼인 하려고 지금 자격증 취득하잖아. 혼인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요? 그런 얘기 하면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 어쩌면. 왜 모르겠어. 어른은 해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옆에 있기를 바래. 혼인해서 떠나기를 바래. 그걸 잘 모르겠으면 동물왕국을 봐. 동물왕국 보면 새들 있지? 키워놓고 가버리잖아. 엄마가 혼자. 날아갈 때 되면 혼자 놔둬버려. 그것이 본성이라고. 동물의 본성. 그냥 다 우리의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다 다른데 독립해서 자기들 가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너도 인연 나같이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끼우면서. 그래서 정기행위는 결혼식을 하려거든 12시까지 화환을 제작해서 가져다 주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화환이 12시까지 예식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 하나마나 의미가 없지.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그다음에 미리 이행을 거절해서, 다시 이행거절. 이행지체한 사람이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잖아. 그다음에 불가능하면 최고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계약서에다 이렇게 썼어.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중도금 안 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 이렇게 썼다고. 이것을 다 최고 배제 특약.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외워본다. 급자 하나 써놓고 따라서 급정거. 불사 특약시. 꼭 하나 외워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고 시험이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다음 중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그래 사례로 물어봐. 사례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정기행위인지
이행을 거절한 경우인지 이행 불능인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사례로. 그냥 정기행위에 이행제체 이렇게 안 내. 주택관리사나 그렇게 낸다고 감정평가사나. 근데 그것이 정기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어봐. 꽃가게 주인이 꽃을 제때에 공급해주지 않은 경우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거 봐. 급정거 물사 특약 시에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다 같이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그래.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몇 개? 약정 하나는 법정.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법을 배워, 계약을 배워. 그래서 법정을 배우지. 그래서 약정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른다. 법정 해제. 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쭉 밑으로 써놨잖아 지금. 그럼 법정 해제는 어떤 사연이 있을 때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법으로? 채무 불이행. 이해하셨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에서 해제하라라고 규정해놨다고. 이것을 법정 해제라고 하는데, 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이 해야 돼. 근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에어바이 급정거 물사 특약 시에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쉬었다 합시다.